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학 1에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염산과 수소나트륨의 부피를 이렇게 달리하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우리가 각각의 산이나 염기에서 부피에 해당하는 이온수가 몇 개인지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인할 일은 이제 농도에 대한 얘기인데, 자, 중화점이 요 B하고 C의 중간 지점에 도착했죠. 그럼 이 중간 지점의 부피에서는 당연히 염산의 이온수와 수산화나트륨의 이온수가 똑같아야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중화점에서는 염산 같은 경우에는 30ml보다는 많았을 때, 그 다음에 NaOH 같은 경우에는 30ml보다 적었을 때 개수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난번에 선생님과 같이 했던 게 우리가 이온수를 찾고 싶으면 이온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그리고 가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수는 일가로 똑같으니까 그냥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쨌든 30, 30에 농도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30보다 많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35 곱하기 농도라고 하시고요. 30보다 적어야 되니까 25 곱하기 농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개수가 똑같은 게 중화점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A하고 B 중에 B가 숫자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B가 A보다 농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중화점에서 HCl과 NaOH 농도는 NaOH가 더 큰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을 10ml씩 증가시키고 염기를 10ml씩 감소를 시켰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온도 변화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물 분자가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중화 반응에서의 온도 변화는 결국은 생성된 물 분자의 수라고 하고 상대값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물 분자 1개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물 분자 2개 생긴 거고 세 번째는 물 분자가 3개가 생긴 거죠. 한계 반응물을 찾을 때도요. 지금 만약에 묽은 염산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데 수산화나트륨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자,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수산화나트륨의 50ml를 우리가 N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묽은 염산 10ml는 물이 N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N개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0ml, 30ml가 되면 다 N개보다 큰 숫자가 나오고 이 수산화나트륨은 50이 N개였기 때문에 40, 30으로 줄어들면 N개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적은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요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물 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서는 N개보다 더 적은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N개보다 적은 물이 만들어지면 한 칸당 물 분자 수가 N개라고 했으니까 상대값으로 물 분자가 적게 만들어지면 한 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칸보다 적은 칸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에서는 NaOH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고 HCl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Cl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HCl 10ml에는 N개가 있다는 뜻이고 NaOH 50ml는 N개보다 이상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적은 양에 의해서 물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N개만큼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20ml의 HCl에는 2N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2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NaOH 40ml는 당연히 2N보다는 더 많은 양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3칸이 올라갔으니까 30ml에 3N개 있다는 뜻이고요. HCl이. 당연히 여기 있는 NaOH도 3N개보다는 많은 숫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한 칸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C점을 보면은 C점에서도 지금 몇 칸이냐면 3칸이 올라와 있어요. 그 얘기는 HCl 자체가 40ml면 4N인데 물 분자가 3개밖에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NaOH 20ml가 한 개 반응물이면서 얘가 3N개 있어야지만 이렇게 물 분자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HCl은 10ml의 N개란 얘기고 NaOH는 20ml의 3N개란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보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 생성된 물 분자 수를 얘기하는데 A, B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까 물 분자 수는 당연히 온도 변화, 다시 말하면은 온도 변화가 몇 칸 일어났냐만 세면 됩니다. 그러면 A는 지금 원래에 대비해서 한 칸 일어났으니까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지고, B는 3칸 일어났으니까 3개 만들어진다고 해서 1대3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아까 HCl은 10ml의 N개, NaOH는 20ml의 3N개라고 했으니까 단위 부피가 되려면 부피를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럼 HCl은 20ml가 됐을 때 2N개가 되고 NaOH는 20ml가 3N개가 되니까 묽은 염산이 수산화나트륨보다 적다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건데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가 B가 C보다 큰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답지나 이런 걸 볼 때 이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그 각각의 총 이온수가 더 많은 용액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 C만 구별하면 되니까 B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B는 염산 30, 수산화나트륨 30입니다. 그러면 HCl이 지금 30 있는 거고요, 밀리리터. 그 다음에 NaOH가 30ml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HCl은 10ml의 N이니까 30ml의 3N이 되겠죠. 그러면 H도 몇 개? 3N개. Cl도 몇 개? 3N개. 그러면 이 HCl은 전체 6N개가 나옵니다. NaOH 30ml는 20ml의 3N이니까 30ml가 되면 2분의 3배가 된 거니까 개수도 2분의 3배가 되겠죠. 그럼 이제 3N의 2분의 3이면 2분의 9니까 4.5N개니까 NA도 4.5N개 있는 거고 OH도 4.5N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aOH 30ml의 총 이온수는 9N개가 되겠죠. 그럼 해석하면 얘네를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 지울 필요 없고요. 각각의 이온수를 이렇게 찾아내면 그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이 각각의 용액에서 총 이온수가 많은 이온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B지점에서는 얘네들 섞었을 때 남는 이온을 다 더하면 9N이란 소리입니다. 이제 9N이 나오는 이유 한번 해볼까요? H3N 지워지고 OH3N 지워지면 1.5N개 남죠? 그럼 1.5, 4.5 더하면 6N이고 거기다 3 더하면 9N이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B 지점에서는 두 개를 섞었을 때 지금 둘 중에서 총 이온수가 많은 게 NaOH이기 때문에 지금 이 B 지점에서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B 지점에서는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가 9N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C 지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지점은요, 지금 40ml하고 20ml거든요. 그러면 HCl이 40ml 있고요. 그 다음에 NaOH가 20ml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HCl은 10ml의 N이니까 40ml의 4N이 있겠죠. 그럼 H4N, Cl4N 해가지고 총 8N이 되고요. 그 다음에 NaOH는 20ml의 3N이니까 3N, 3N에서 총 6N이 돼요. 그러면 혼합용액, 얘네를 섞었을 때의 중화반응 빼고 그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각각에서 총 이온수가 많은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C는 8N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문장이고 8N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H4N 중에 OH3N하고 이렇게 빼면 얘 N이 남겠죠. 그럼 요거 하면은 5N 되고요. 그 다음에 Na3N 있으니까 총 8N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디귿번만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다시 얘기하면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는, 이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수, 중화반응하고 남은 이온수의 합은 각각의 총 이온수가 더 많은 용액에 의해 결정되고 그 더 많은 용액의 액성을 따라간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중화반응 같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거 중화반응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점들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간단한 기본 문제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고가 확장돼서 중화반응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다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